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도, 몸에 좋다는 음식이 있어도 치아가 좋지 못하면 전부 그림의 떡입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잘 씹고 소화 과정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평생 열심히 하루 3번 이를 꼬박꼬박 닦으셨을 텐데요. 이 당연한 습관이 건강을 망치고 수명을 단축시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10배는 빨리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50년 경력의 치과의사 김원석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50년간 치과의사로 일하면서 수십만 번이 넘는 진료 과정에서 발견하고 경험한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료를 보신 78세 박순자 할머니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이를 열심히 닦았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저보다 양치를 제대로 안 한 남편은 오히려 치아가 더 튼튼하다고요. 저는 박순자 할머니께 양치질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박순자 할머니는 모든 걸 이해하시고 이제부터는 선생님 말씀대로 꼭 해야겠네요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치아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잘못된 구강 관리는 심장병의 위험을 2배나 높이고 치매 위험도 3배나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간에 이것이 있으면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10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게 되면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고 전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양치질에 대한 오해, 그 충격적인 진실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치과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게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의 입속을 들여다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열심히 양치를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김할아버님은 얼굴을 반쯤 가리신 채 들어오셨어요. 얼굴을 들어보이시기가 창피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유인즉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이를 닦았는데 이가 흔들리고 잇몸은 자꾸 내려앉아서 치아가 점점 길어 보인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처럼 이렇게 평생 열심히 이를 닦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2번. 이걸 60년을 했는데 왜 내 친구들보다 내가 더 치아 상태가 안 좋은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혹시 칫솔은 어떤 걸 쓰세요? 칫솔요? 사람들이 딱딱한 걸로 써야 이가 깨끗해진다고 해서 항상 딱딱한 걸로 썼지요. 칫솔질은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세게 문질러야 이물질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번 닦을 때 최소 5분은 닦아요. 아, 이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어온 강하게, 오래, 자주 닦는 양치법이 사실은 구강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이건 마치 매일 빨래를 하겠다고 비단옷을 빨래판에 대고 세게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은 다 해져버리고 말 테지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의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범낭질이라는 단단한 보호막이 없어 매우 약합니다. 여기에 딱딱한 칫솔모로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치아 표면이 마모되고 잇몸은 더 내려가고 결국 실인 증상과 치아 손실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분들 중 올바른 양치질을 하는 비율이 고작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잘못된 방향으로 닦고 계신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우선 칫솔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꼭 부드러운 모의 칫솔을 사용하세요. 포장에 소프트 또는 부드러운 모라고 적힌 제품이죠. 환자분들 중에는 딱딱한 칫솔이 이물질을 더 잘 닦아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마치 좋은 도자기를 철수세미로 닦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깨끗해 보여도 결국 도자기가 상하는 거죠. 칫솔을 잡을 때는 연필 잡듯이 가볍게 잡으세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벌써 너무 세게 닦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칫솔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힌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세게 닦고 계셨던 거죠. 양치질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옆으로 문질러 닦으시는데 그렇게 하면 잇몸이 상해요. 대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내리듯 해야 합니다. 위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요. 마치 빗자루로 바닥을 쓸 듯 부드럽게 쓸어주는 느낌입니다. 시간은 한 번에 2분이면 충분해요. TV 보면서 계속 닦는다고 10분 동안 닦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더 상하게 할 뿐이에요. 2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닦아도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닦아야 오히려 치아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여러분, 장을 보러 가셔서 치아 코너 앞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끔 마트에 가서 치아 코너에 서면 현기증이 날 때가 있어요. 미백 치약, 잇몸 치약, 시린니 치약, 치석 제거 치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정할머니께서 시린니가 너무 심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진찰을 해보니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된 상태였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어떤 치약 쓰고 계세요? 선생님, 요즘 TV에서 광고하는 하얀 이 만들어주는 미백 치약 있잖아요. 그거 쓰니까 이가 반짝반짝해져서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자꾸 이가 시려서. 이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백 치약 대부분이 연마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년층 치아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마치 고운 사포로 매일 얼굴을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에 맞는 치약은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무엇보다 부드럽게 치아를 닦아주는 치약을 선택하셔야 해요. 시장에 가면 수많은 치약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자극이 적은 순한 치약이 좋습니다. TV에서 광고하는 치석 제거용이나 미백 치약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어서 치아 표면을 심하게 마모시킬 수 있어요. 대신 민감한 치아용 또는 시린니용 치약을 평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치약은 일반 치약보다 연마제 함량이 적고 치아 표면에 덜 자극적이거든요. 또 하나 확인하셔야 할 것은 불소 함유량이에요. 불소는 치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치약 포장지를 보시면 보통 불소 함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1000ppm에서 1500pp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높으면 자극적일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일반 치약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혹시 불소 무첨가 제품은 충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입이 자주 마르게 되면서 충치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게 더욱 중요해집니다. 혹시 찬물 마실 때 시린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시린니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치약에는 치아 신경을 진정시켜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다만 하루 이틀 쓴다고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치석 제거 치약이나 미백 치약을 사용하시나요?
이런 치약들은 연마제가 많이 들어 있어서 매일 사용하시면 치아가 상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하시고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린이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치약은 얼마나 짜야 할까요? TV 광고를 보면 칫솔 전체에 치약을 길게 듬뿍 짜는데요. 그건 광고용입니다. 실은 완두콩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치약을 너무 많이 쓰면 거품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제대로 닦기도 어렵고 치약 성분이 치아에 제대로 작용하지도 못해요. 치약회사가 좋아할 뿐이죠. 제 환자 중에 김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치약을 안 짜고 그냥 물로만 닦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양치질 자체가 중요하지만 치약을 적당히 사용하시면 치아를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약은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려한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의 치아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약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 먹고 양치질 바로 해야 충치 안 생긴다. 이 말 평생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50년 전 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랜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이 할아버지는 식사 후 5분도 안 되어 항상 양치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치아가 점점 짧아지고 시린 증상이 심해지셨죠. 왜 그런 걸까요? 음식물 중에 과일, 주스, 식초가 들어간 산성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치아의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부드러워진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됩니다. 마치 비에 젖은 종이에 글씨를 쓰면 쉽게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지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마시고 물이나 무설탕 구강세정제로 입을 가볍게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음식 잔여물은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도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입속의 침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집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 토마토, 오렌지 주스, 와인 등을 드신 후에는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치아를 더 많이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식사 후 물을 마시거나 치즈 한 조각을 드시는 겁니다. 치즈에는 칼슘과 이니 많아 치아 표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 어머니는 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식후 구강 관리야말로 이 속담이 딱 맞는 경우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치아를 더 오래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몇 년 전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예전엔 잇몸도 튼튼하고 치아도 건강하셨는데 이날은 얼굴이 많이 상기된 채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입안이 너무 마르고 음식 맛도 잘 안 느껴지고 말할 때도 침이 없어서 불편해요. 게다가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서 자주 깨기도 하고 이건 노년기에 매우 흔한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자연히 줄어들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약물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처럼 노년층이 많이 복용하는 약들이 침 분비를 감소시키죠. 구강 건조증이 왜 위험할까요? 침은 단순히 음식을 삼키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침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며 초기 충치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병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시린 증상입니다.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차를 마실 때 이가 시리다면 이것은 치아 표면이 마모되었거나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잇몸 질환도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거나 치아가 흔들린다면 이미 잇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입이 자주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박할머니처럼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서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침대 옆에 물을 한 잔 두고 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가끔 씹으시면 침 분비가 촉진돼요.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항상 작은 스프레이통에 물을 담아 다니시면서 입안에 뿌리신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공타액이라는 제품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밤에 주무실 때 가습기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강세정제 사용하실 때는 알코올이 안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혹시 고혈압약이나 우울증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약들이 부작용으로 입마름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시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찬물 마실 때, 시원한 바람 쐴 때, 이가 시리시다면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2주는 써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과에 오셔서 불소 도포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당분간 피하시고요. 혹시 치아가 깨졌거나 충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단순히 시린 증상이 아니라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를 청소해 주세요. 이건 마치 방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내는 것과 같아요.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병이 생깁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오셔서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신가요? 흡연은 잇몸 질환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제발 금연하세요. 담배를 끊으면 잇몸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변화라도 빨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속에 있는 세균이 심장병, 치매,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제 가장 오랜 환자 중 한 분이신 최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어느 날 심한 잇몸 질환으로 오셨어요. 치료 후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과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여행하게 됩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전국 여행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세균들 참 못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들이 심장 혈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달라붙어 플라크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건 마치 오래된 수도가 난에 녹이 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왔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심장 수술 후에 담당 주치의가 이제 치과도 꼭 다니세요라고 조언했다고 하더군요. 이 세균들이 뇌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의 뇌를 연구했더니 구강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이 뇌에서도 발견됐어요.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치매 없이 맑은 정신을 유지하셨는데 항상 구강 관리에 철저하셨던 게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잇몸 질환과 당뇨병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최악의 파트너예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혈당이 높으면 잇몸 질환도 더 심해집니다. 악순환이죠. 하지만 희소식은 잇몸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관리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잇몸 치료 후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노인들의 입속에 황색포도 상구균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1년 내 사망할 확률이 약 1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황색포도 상구균이 뭐냐고요?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세균 중 하나인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세균이 입에서 목으로, 목에서 폐로 들어가면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노년기의 폐렴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세균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구강 청결을 철저히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올바른 양치질과 함께 하루에 한 번은 꼭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세요. 둘째,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틀니를 깨끗이 세척하고 틀니 세정제에 담가두세요. 틀니는 황색포도 상구균이 숨어있기 좋은 곳입니다. 셋째,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균 성분이 든 구강세정제를 하루에 한두 번 사용하시면 세균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칫솔도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칫솔에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3개월마다 새 칫솔로 바꾸고 사용 후에는 깨끗이 헹구고 세워서 말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오셔서 전문적인 세정을 받으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이가 아프니까 치과에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전신 건강을 위해 구강을 관리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지금까지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치질을 하실 텐데요. 꼭 부드러운 칫솔을 쓰세요. 거칠고 강한 칫솔로 열심히 문지르는 것보다 부드러운 칫솔로 살살 쓸어내리듯 닦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치 손자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말이죠. 너무 오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매일 치아 사이도 청소해 주셔야 합니다. 치실이 어려우시면 치간 칫솔이라고 작은 솔이 있거든요. 그걸 치아 사이에 살짝 넣었다 빼기만 해도 정말 많은 음식물이 제거됩니다. 손이 잘 안 움직이신다면 치실 홀더라는 것도 있어요. 마치 작은 칼처럼 생긴 건데 치실이 달려 있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하죠. 식사하고 나서는 바로 이를 닦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주스를 드신 직후엔 더욱 더요. 대신 물로 입을 헹구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양치질하세요. 밥 먹자마자 양치하면 치아가 더 상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치약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데 마모성이 적은 시린이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약을 너무 많이 짜지 마세요. TV에서는 치약을 길게 짜지만 실제로는 완두콩 크기면 충분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고요.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간혹 드셔도 좋습니다. 신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구강세정제는 알코올이 안 들어간 것으로 선택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오세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거든요.
최소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의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깨끗이 닦아주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빼서 보관용액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의치가 잘 맞는지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치아가 망가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무엇보다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100세가 되었어도 본인의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세요. 모두 함께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